네, 여러분. 이번 차시에는 이제 나머지 머리형 특성과 우리가 조직에서 적응을 위해서 이 성격 유형별로 성숙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조직의 적응이라고 했지만 이 도구 자체가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이 되죠. 부부관계 또는 부모 자녀 관계 모두 또는 고부 갈등 모두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직장 내 정치의 심리이기 때문에 조직에 맞춰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전학습이죠. 가장 어울리는 성격 유형이 무엇일까 설명에 어떤 계획에서 계획을 세울 때 사람하고 관련된 인적인 요소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사람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데 이러한 태도는 생산적이지 못하다. 조직은 일도 있지만 사람이죠. 그죠? 그럴 때 머리형들의 단점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머리형이 이제 이쪽에 속하는데요. 8번부터 시작을 했죠. 그죠? 이 머리형이면서 움츠리명이 이제 5번인데, 이들은, 지식 추구형이죠. 예. 그래서 일의 세계는 협력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이 5번이라면은, 또는 5번 비슷한 사람이라면은, 당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지향적인 사람들과 손을 좀 잡아라. 그래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가, 그죠? 빛을 못 볼 5번들이 많습니다. 대인관계가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번이 말하는 대화 스타일은 남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좀 살펴봐라. 그죠? 그러니까 5번들, 그러니까 4번, 5번이 다 움츠리명인데요. 그 4번 같은 경우가 안성기 씨나 장미희 씨. 말을 조용조용 하는데 굉장히 감수성 있게 하시죠. 그죠? 차분하게. 이렇게. 장미 씨는 약간 꾸민 듯 하지만 안성기 씨도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번들은 차분한 거는 비슷한데 얼핏 보면은 좀 약간 점잠 빼는 듯이 겸손한 체하는 그래서 은근히 잘난 체 거만 떠는 걸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들은 똑같이 움츠리는 사람이지만 약간 미소를 띠고 이렇게 좀 약간 다소곳한 그런 면이 있죠. 그죠? 이런 거. 근데 5번들은 그런 미소 같은 거가 없이 하나하나 따지면서 얘기하는데 목소리만 조용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은근히 거만하게 보일 수 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만 떠는 걸로.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조직에서 자기 입장을 좀 먼저 밝히는 용기를 가져라. 아무튼 5번들은 듣는 건 잘해요.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좀 내 주위로 몰려들게 하라. 괜히 외롭다고 하지 말고 내 의견을 좀 먼저 얘기해봐라. 그리고 입장을 좀 드러내고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알아서 읽어줄 독심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표현하라는 거. 근데 5번들도 몇 명의 친구에게는 속마음을 털어놓죠. 그리고 항상 안전하게만 일을 하려고 숨으려고 하지 말고 5번은 특히 6번이 옆에 있기 때문에 성실한 6번들이죠. 그죠? 5번이 6번 날개를 피면 더욱 깐깐하게 소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진정한 감정과 의견을 알리는 용기 있는 선택이 더 좋은 것인지 좀 고려해봐라. 그죠? 그 다음에 귀 기울여 들어라. 5번들이 입 다물고 듣기는 드는데 속으로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그건 듣는 게 아니죠. 그죠? 딴 사람이 말하는 동안 뭘 대답할까? 연습하고 준비하는 습관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정말 저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저렇게 얘기할까? 그래서 가끔 가슴형들이 머리형을 싫어하는 게 난 진짜 속상해서 막 얘기하는데 5번이 아무 표정도 없이 머리형들이 이렇게 그냥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죠? 이럴 때 속으로 그러니까 그때 5번들 표정을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들어봐라. 심정이 어떨까? 뭐 이렇게. 근데 5번들도 이제 애기 키우고 하다 보면은 많이 너그러워지죠. 경험이 쌓이면은. 근데 특히 직장 초반기에 아주 5번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이란 모를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무감각하다 사람이 뭐 이렇게 그죠? 또 5번들은 어떤 계획에서 사람을 무시하는 그게 있지 않는가?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거 생산적이지 못하고 비밀과 프라이버시는 차이가 있다.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되지만 너무 비밀이 많으면 불편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4번, 5번들은 특히 둘 다 움츠리명이라 굉장히 그 프라이버시랑 비밀이 많은데 모든 걸 비밀로 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리고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 요구사항, 계획을 놓고 그것이 아직 미결정이 유동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남들과 의논해라.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거고 뭘 요구할 거고 언제까지 할 건지를 혼자만 그러지 말고 아직 결정이 안 났어도 중간중간 의논하라. 좀 터놓으란 얘기입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알려라 좀.
아무런 설명 없이 쓱 사라지지 말고. 이거 아주 4번, 5번들의 나쁜 점입니다. 속에서 자기만 알고 있고 일 처리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조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할 수가 있죠. 또 당신도 팀의 구성원이고, 그죠? 팀의 구성원이고 팀의 목표를 지지하고 있다면은 나도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알려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언제 어떻게 뭐를 기여할 건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나요?라고 이렇게 좀 물어봐라. 좀 조직에다가. 당신의 침묵은 의미심장할 수도 있지만, 그죠? 남들이 그렇게 꼭 해석해 주는 건 아니다. 모든 것에서 중용을 지키고 절제가 중요하다. 너무 내 방식으로 움츠려들어서 나만의 생각에 매달리지 말아라. 특히 5번들 중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조직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경험이 적은 사람들. 자기 집안에서부터 뭐 형제관계가 별로 가깝지도 않았고 애정도 별로 없었고, 근데 책은 또 많이 읽었어요. 친구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조직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머리만 믿고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중용을 지키고 자기 머리만 믿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를 5번하고 일할 때는 그들은 내부, 자기와 아주 가깝게 정보 주고받는 사람을 좋아하고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걸 좋아한다. 눈으로 보는 걸 자료, 데이터 같은 거. 상세한 정보를 좋아한다는 거. 사소한 거라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5번에게 회의는 견디기 힘든 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의할 때 회의 전에 어떤 회의를 한다고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회의를 마친 다음에 뭐가 생각나는지 정리. 그러니까 5번들은 다 들어보고 마지막에 가서 결정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밑도 끝도 없는 회의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려주고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여유를 줘라. 역시 5번도 움츠림이기 때문에 여유가 필요합니다. 또 질문하기로 합의했거나 수용 가능한 질문에서 벗어나서 꼬치꼬치 너무 깨묻지 말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질문을 허용할 수 있는지 합의했는지 그걸 벗어나서 꼬치꼬치 캐물으면은 평범한 질문도 5번들은 취조당한다고 느낀다. 또 물을 때는 너무 캐묻지 말고 직선적이고 구체적으로 깔끔하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가슴형들하고 힘들 수가 있죠. 요즘에도 그죠? 예, 가슴형들은 질문할 때 조금 이렇게 막 돌아서 막 형용사를 많이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그죠? 그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육하원칙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언제 어디서 이렇게 간결하게 얘기하고 대화 중 침묵이 있을 때도 너무 그때 끼어들어서 5번에게 말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기 때문에 칸막이가 쳐있는 사무실에서도 그 책상 밑에 숨어서 전화를 받는 5번이 있다고 합니다. 남이 들을까봐. 그래서 바디랭귀지만 봐도 5번들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머리형들 그죠? 막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근데 가슴형들은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오픈하는 스타일이죠, 그죠? 이렇게. 또 5번하고 일할 때 지금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나요? 예. 똑같은 페이지가 예. 요 첫 줄만 그렇게 나온 거죠. 그죠? 내부자 정보를 좋아한다는 거. 또 5번하고 면담을 할 때는 방문 닫고 전화도 받지 말아라. 아주 집중해서 면담을 해라. 특히 민감한 얘기할 때는 그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면담하는 장소라든지 감정적으로 안정된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면담하는 게 좋다. 아주 방해물이 있는 걸 질색을 하죠. 근데 가슴형들은 어때요? 얘기하면서 차 마시면서 전화 받고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고 막 이러죠. 그죠? 아주 그 질색한다는 겁니다. 아주 집중해서 5번하고 면담하라는 거. 7번과 4번들은 이런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한 아이디어가 있을 때 아주 열광적으로 막 이렇게 남들이 반응해 주길 기대하는데 5번은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죠? 남들이 막 너무 굉장한 게 있다고 이렇게 할수록 못 믿겠는데 확신 없어 하고 더 집착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악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을 설득할 때는 4번, 7번이 조금 약간 붕붕 뜨는 기질이죠. 감정적으로, 그죠? 조용한 4번이지만 한번 흥분하면은 막 그렇게 감정을 그럴 때 5번한테 불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수록 확신이 없어하고 못 믿겠다. 더 집착해서 자기 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달을 해라.
그리고 5번들은 항상 5번들, 이렇게 8번에서 5번으로 가서 기가 좀 약한 번호들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걸 좋아한다. 사전에 예고해줘라. 그래서, 이렇게 동창끼리 모였는데, 동창회 같은 것도 5번들 이렇게 선뜻 잘 안 갈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모였는데, 갑자기 2차로 어디 가자,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항상 5번들은 미리 준비가 돼 있는 거.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좋아하고 갑자기 사람하고 맞닥뜨려서 수다를 떤거나 이런 건 아주 질색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을 지향하는 충직형인 6번들은 이제 의존형인데요. 그들은 권위를 신봉한다는 거. 그래서 6번들에게 충실한 것이죠. 권위를 무조건 따르지 말아라. 자기 스스로 믿는 걸 키우고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맘먹을 때 믿음은 찾아온다. 6번들은 확실한 것만 믿고 권위만 믿고 의심스러운 걸 빨리빨리 찾아내가지고 그죠? 남을 잘 선뜻 믿지를 못해요. 그럴 때 의심이 전혀 없다고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일단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믿음게 된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는데 누가 나를 자꾸 의심하면은 주눅이 들고 막 이렇게 감추게 되죠. 근데 누가 날 믿어주면은 점점 내가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6번들의 의심이 맞을 수도 있지만 사람을 믿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6번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믿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믿음을 자꾸 쌓아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6번이 있으면은 자기 일은 확실하게 하는데 의심이 많으니까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당기는 역할을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집쟁이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6번들이 좀 트집을 잡을 수가 있는데 당신의 강점이기 때문에 문제점과 함정이 어디 있는지 밝히는 건 좋다. 근데 다만 이때 충동적으로 두려우니까 자꾸 의심하는 게 아니고 남을 도와주겠는데 어떤 점을 좀 보완해주면 좋을까? 뭐가 부족할까? 이런 마음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의심을 해야지 내가 안전하게 살고 싶은데 너희들 수상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에서 봐도 좀 힘드신 분들이 그릇이 작은 6번들이 소심한 6번들이 어떤 좀 높은 위치에 왔을 때 중간 정도 높은 위치에 왔을 때 어때요? 중간 정도 위치에 왔을 때 상사에게는 굉장히 충실한 역할을 하면서 아랫사람들을 아주 닥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그릇이 작은 줄은 모르고 쟤는 못 믿겠어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남을 도와주겠다는 의지로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때 트집을 잡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또 칭찬을 좀 해줘라 남에게. 감사하다는 것도 잘하고. 근데 6번들은 정말 뭘 줘도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하고 감사해야 되는 건 가슴 형들은 말 잘하죠. 그죠? 근데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뭐 선물을 이렇게 줘도 머리형들이 많이 있다. 5번, 6번들은 선물을 줘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마음으로 받아야죠. 어머 고맙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또 건설적인 목표를 세워라. 걱정만 하지 말고 건설적인 목표를 세우고 악화될 가능성을 막으려고 사고가 생길까봐 미리 방어에만 매달리지 말고 건설적인 걸 잘 하다 보면은 걱정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사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게 6번들이죠. 그죠? 그리고, 당신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렇게. 이런 걸 많이 사용해라. 그렇죠? 예. 항상 6번들은 무슨 말 하면은, 그러나, 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번들은 무슨 말 하면은 일단 딱 의심이 발동하죠. 그죠? 걱정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이 많으니까 의심한다는 걸 모르면 뭐예요? 너희들이 이상하다가 되는 거죠. 그죠? 잘 보세요. 내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면 어때요? 자꾸 의심스러운 게 보이는데 내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면 뭐예요? 의심보다는 그죠? 어떻게 하면은 더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릇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6번들에게 무슨 얘기 할 때 보면 이렇게 눈빛부터가 딱 의심하는 눈빛으로 변하면서 그게 아니고요 이런 말을 머리원들이 많이 해요. 그게 아니고요. 이거 아주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게 맞다 하더라도 자꾸만 놓으라는 말보다는 이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죠? 또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라는 말을
그죠? 부정적인 말이죠. 그죠? 남에게 기분 나쁘게 되겠죠.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나치게 자기들이 책임 많이 지는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책임을 추궁하고 비난하지 마라. 누가 잘못했는지라기보다도 뭐가 잘못되는지에 초점 맞춰라. 사람을 쫓기보다는 일을 그죠? 확인해봐라. 전체를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일단 6번들은 좀 그릇을 키워라. 두려움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봤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모든 가능한 부정적인 요인을 다 극복한 뒤에 어떤 일을 하려면 아무것도 시도 못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6번들이 조그만 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고 좀, 그죠? 거시적인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6번하고 우리가 이렇게 착실한 6번하고 일할 경우에는 약속을 지켜라. 특히 1번도 그랬지만 약속을 지키고 성실한 걸 보여줘야 되고 6번하고 일할 때 내가 신의를 얻었구나.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장기간에 걸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 사소한 것도 체크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6번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고 6번이 결정 내린 걸 가지고서 논쟁하지 말아라. 승리 못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번 결정 내린 걸 믿고 싶어 한다. 부정확한 사실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하지 말아라. 변명하지 말아라. 그죠? 이런 사람들은 또 숨기지도 말아라. 솔직하게 말하는 거. 6번들은 항상 누가 나 속이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얼렁뚱땅 해서 안 되고 그럴 때 그게 아니고요 하고 딱 질문하면 할 겁니다. 예. 6번들은 누가 내 편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세상은 내 편이냐 나쁜 편이냐 이분에서 보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하시고 또 당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일에 관련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고 싶어 하는지, 왜 6번의 편을 드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해줘라. 속마음을, 그치만, 자기 속마음은 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리고 또 6번에게는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지 말고 부정적인 거 같이 얘기해라. 확인되지 않은 그런 열정, 아무리 열정적으로 설득해도 확인되지 않은 거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6번한테 새로 나온 전기밥솥 팔 때 좋다고만 하지 말고 10,000원 더 비싸지만 하고서 부정적인 걸 논 다음에 얘기하면 듣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6번의 의심이나 두려움을 가볍게 보지 말고 얼렁뚱땅 안심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믿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명령하지 말고 명령할 때는 이유를 말해줘라. 정말 머리형 애들 보면은 가스명 아이들은 어떤 명령을 내리면은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네 하고 이렇게 대충 따라해요. 근데 머리형 애들은 왜요? 뭐 이렇게 조금만해도 물어봐요. 왜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준다는 거. 현실을 재차 말해주고 그들의 생각을 부정하기보다 비전. 그죠? 너무 그릇이 작다고만 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모범을 보여줘라. 6번들이 아주 좋아하죠. 듬직하게 모범을 보여주라는 거. 그 다음에 7번들은 머리형이면서 의존형이라고 하면 열정적인 낙천가인데요. 7번에 이제 유명한 인물 중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주 잘생겼죠, 그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있는데 가문부터가 출중했기 때문에 좀 업적이 불려져 있다 그러죠, 그죠? 근데 케네디가 그렇게 빨리 운명을 마감한 것도 기가 그만큼 센 분은 아니었어요. 매력 있는 분이긴 했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국민들한테 한 말이 있죠. 그죠?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이게 바로 7번식의 얘기입니다. 잘 보면 뭐예요? 윗사람의 책임보다는 아랫사람의 책임을 강조했죠. 바로 이게 7번들이 1번을 많이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케네디가 그렇다기보다도 1번들의 좋은 점은 심사숙고한 5번을 닮아야 되는데 표를 보시면 알겠죠. 그죠? 그래서 7번들은 프로젝트를 많이 세우고 머리형답게 낙천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부정적인 결과가 오면 어떡하지? 누가 책임질 거지? 이거를 자문해보고 약속을 자제하라. 당신의 비전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사소한 것들 절차, 과정을 충실해야 된다는 거. 7번들이 학력도 막 어수선한 분이 많아요. 졸업 제대로 못하고 다른 관심사로 넘어가고 팔방미인처럼. 그래서 안정을 찾고 하나하나 기반을 다지고 결정하면은 끝까지 하는 거. 아이디어를 모두 남에게만 자꾸 떠벌리지 말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도 자제하고 결말을 미리 예상해봐라. 돈은 누가 될 건지 이런 거 그죠? 심지어는 아줌마들이 그죠? 남편이 7번일 때
뭐 이사 가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남편이 무능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그냥 집만 싸면 가나 보다 뭐 이렇게. 그래서 결말을 좀 예상해보고 책임지지 않고 정당하게 입 바른 말만 하는 거. 이게 7번이 굉장히 1번처럼 입 바른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대답을 준비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좀 들어봐라.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약속한 걸 진득하게 끝내고 한번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의문을 좀 제기하고 계획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상상해봐라. 생각을 절제하고 아이디어에 심취하지 말아라. 7번이 8번이 옆에 있기 때문에 8번 날개를 쓸 때는 굉장히 막 우두머리가 되면서 으쌰으쌰하고 자신감 막 이렇게 약간 조증 경향이 있죠. 조울증 경향. 조증이 뭐예요? 근거도 없이 기분 좋게 방방 뜨는 거고 우울증은 가라앉는 거죠. 주기적으로. 7번들이 막 그렇게 거창하게 세웠다 툭 떨어지고 술 한잔 마시고 다시 올라가고 막 이렇게 조증.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7번하고 일할 때는 워낙 스피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주고받는 거에 익숙해지고 약속을 7번이 하면 종이로 각서를 받아놔라. 그렇다고 그들의 꿈을 갖다 짓밟으라는 게 아니고 열정을 나누되 길을 꺾지는 말고 많은 질문을 덧쳐서 그 꿈을 어떻게 이룰 건지 방법을 알아봐라. 그리고 구체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7번이 9번하고 궁합이 좋아요. 그냥 우직하게 날 뒷받침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영화배우, 젊은이들은 좀 그렇지만 신성일과 엄앵란 씨 아주 대표적인 뭐예요? 꾀돌이 같은 7번 신성일과 남편이 그렇게 스캔들이 많고 한데도 우직하게 사는 엄앵란 씨. 거의 달관하셨죠, 그죠? 아줌마들 입장에서 엄앵란 씨가 무척 재밌는데요. 신혼 세대한테 그런 데잖아요. 남편 술 먹고 오면 문자 같은 거 확인하지 말아라. 그 속상한 걸 뭐하러 하느냐. 다음날 술국이나 끓여줘라. 아주 체념한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줌마 모습이죠, 그죠? 신성일 씨 외모가 지금은 많이 넉넉해졌는데 젊었을 때 그 뾰족하신 모습. 그게 바로 7번입니다. 7번의 인물이 이제 지금 제가 아마 다시 좀 7번이 낯설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7번이 4번하고 막 혼동하는 분도 있는데 엄청나게 다르죠. 4번들이 훨씬 더 묵직하고 감수성이 풍부하죠. 7번들은 이렇게 겉으로 많이 낭만적이죠. 케네디, 그리고 뭐 신성일 영화배우, 또 이 코미디언 중에도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 체구가 작은 7번들이 있어요. 까불까불하고. 또 옛날에 빨리 돌아가신 그 7080 세대 서영춘 코미디언이 있었죠. 눈이 동그랗고 막 이럴까. 또 모차르트. 베토벤은 9번이지만 모차르트가 통통 튀는 것 같은 밝은 음악. 이런 분들이 바로 7번입니다. 또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영화 감독도 7번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스케일이 큰 그런 역사적인 드라마 같은 거. 그게 좋아하죠. 그런 것들. 그래서 7번들에게는 많은 질문으로 구체화를 하고 일의 범위 어디까지 할 거고 마감을 언제까지 할 건지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그러나 권위적으로만 하면 7번들이 너무 기가 쫙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두려움을 피하려고 도망가 버릴 것이다. 7번들은 기가 가장 약한 번호이기 때문에 8번부터 이렇게 돌아갔을 때 마지막 번호이기 때문에 혼자 애태우게 하지 말고 참여시켜서 의견을 들어주고, 문제점인 것이 나에게는 문제인데 그들에게는 큰 가능성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7번을 뒷받침만 잘해주면 아주 창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7번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지구상의 모든 번호가 똑같은 숫자가 있지만 나라마다 분포는 좀 다른 거 있다 그래요. 그죠? 미국이 바로 성공을 추구하는 3번 사회, 뭐 독일은 6번 사회, 1번 사회, 그 다음에 일본이 6번 사회, 뭐 이런 식으로 나라를 또 매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리고 책임을 맡기려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결과는 어떻게 될 건지 투명하게, 그리고 중간중간 점검을 7번에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녀가 7번일 경우에 엄마들이 굉장히 애를 뭐 재주는 많은 것 같고 근데 끝마무리를 못하고 이럴 때 굉장히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자세가 특히 7번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네. 애니어그램에서 날개라는 거는 뭐예요? 양쪽에 해당하는 8번이라면은 7번과 9번이 날개겠죠. 그죠? 그래서 대개는 20대 후반 정도가 되면은 둘 중에서 한쪽에 날개를 많이 써요. 8번이 뭐 7번만 많이 쓴다든지, 8번이 7번 날개를 많이 쓰면 조금 명랑한 것도 있죠. 근데 8번이 9번을 많이 쓰면 약간 전두환 대통령처럼 이렇게 우직하신 분 이렇게. 근데 날개는 언젠가는 한쪽 날개를 마저 펴는 거. 균형 있게 발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4번이 5번 날개를 많이 쓰면은 진지한 건 좋은데 둘 다 움츠리명이라 자살한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4번이 3번 날개를 피면서 많이 명랑해집니다. 안성기 씨나 장민 씨가 데뷔할 때만 해도 굉장히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많았죠. 근데 지금의 모습은 3번 날개 편 모습입니다. 오히려 코믹한 걸 하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움츠리는 게 이제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탤런트들 보면은 그게 많이 드러납니다. 반대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반대 날개를 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화살표는 성숙과 미성숙의 방향이에요. 화살표죠, 이런 것들. 그래서 퇴행과 미성숙, 분열은 미성숙 방향이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미성숙 방향으로 가서 마치 거짓으로 위안받은 것처럼 마음을 달래는 거. 성숙과 통양의 방향은 또 다른 방향이죠. 참된 위안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방향이 한 번호당 2개씩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번으로 봤을 때 1번은 어때요? 성숙 방향은 7번. 좀 낙천적인 걸 좀 배워라. 근데 미성숙 방향은 1번이 스트레스 받으면 4번처럼 울적해집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이 어떤 집단에서 어떤 분이 굉장히 1번 분이 4번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차이점이 똑같이 우울할 때 그 사연을 들어보면은 1번들은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어서 우울하구나 이렇게. 근데 4번들은 별로 근거가 없이 그냥 감정적인 차원에서 밑도 끝도 없이 우울해요. 날이 흐려서 비가 와서 뭐 이렇게 센티멘탈해지고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6번들은 느긋한 9번에게 배우는 9번 방향이 그죠 나오죠. 이 표를 보는 방법 그래요. 6번은 9번 성숙 방향이 9번이고 퇴행 방향은 3번입니다. 6번이 이제 성실하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 꾀가 생겨가지고 3번처럼 나도 좀 뭔가 이렇게 술수를 부려서 더 이익을 취할 게 없을까?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6번이 퇴행 방향인데 애니어그램의 모든 방향은 좀 퇴행으로 가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꾀를 부리니까요. 6번이 3번으로 갔을 때 그런 모습은 자기 자리에 앉아서 시키는 일을 하는데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꾀를 부리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의 성숙 방향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면 샘플만 보는 거예요. 3번의 성숙 방향은 6번. 너무 그렇게 성공을 향해서 얼렁뚱땅 하지 말고 6번처럼 착실한 걸 배워라. 3번의 미성숙 방향은 9번이죠. 그죠? 이렇게 대충 명예를 누리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가만히 있는 그런 9번의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퇴행 방향이 9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9번의 성숙 방향은 3번이라고 나오죠. 그죠? 필요할 때만큼이라도 3번처럼 똑 떨어지게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초점을 좀 맞춰라. 퇴행 방향은 9번이 그냥 6번의 그런 나쁜 점을 잡는 거죠. 그냥 시키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번호들은 제가 중간중간 하면서 성숙과 퇴행의 방향을 설명을 했죠. 예,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의 그런 내용들은 네, 제가 정리하기 전에 이제 시간상 좀 뒤에 여유를 좀 뒀는데요. 제가 이번 주차 강의를 마련한 의도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9가지 번호들이 조직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 적응할 때 그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되게 많아요. 그 게시판에 올라온 대답을 이 강의만으로 마무리 지을 수는 없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도 애니어그램 강의는 똑 떨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알아들을 때까지는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을 상대로는 이제 가족관계를 많이 해요. 성차별이 뚝 있는 건 아닌데요. 가족관계, 여자들은 특히 가족관계, 부부, 고부갈등, 부모자녀 관계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분들이 5번 어머니가 9번 아빠랑 결혼했어요. 5번 궁합이 되게 9번은 5, 6번하고 궁합이 많이 맞습니다. 9번들이 그냥 꾸미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5번, 6번하고 크게 재미는 없지만 안정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9번이 3번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당장은 3번이 굉장히 막 이렇게 재치가 있고 이렇게 재밌는데 일이 안 될 때 3번이 9번을 굉장히 공격해갖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던한 거는 5번, 6번하고 9번이 좀 궁합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5번 남편이 5번 여자가 9번하고 결혼을 잘했는데도 남편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데 집에서는 너무 이렇게 남편이 게으르고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선생님 오늘 제가 강의 갔다 오니까 아파트 열쇠를 맡겨놓으라고 그랬거든요. 아이 하나가 열쇠 안 가져가서. 그때 또 회사로 가져가가지고 엄마가 강의 끝나고 아이를 막 데리러 가야 되고 왜 이런 거를 못 챙기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연애할 땐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9번들이 남의 얘기 들을 때는 정말 귀담아 듣는 것보다는 아이 대충 뭐 그렇지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마음적으로 오빠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무슨 시댁 얘기 같은 거 하면 그냥 골치 아프다는 듯이 물론 모든 남편이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눈 감아버리려고 그런다 막 귀찮아 한다 이런 거. 근데 나중에는 결국 어쨌든 9번을 바꿀 수는 없어요. 딴 번호로.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5번이 9번의 좋은 점을 받들어주고 다만 5번의 미성숙 방향이 뭐예요? 5번들의 성숙 방향 8번. 생각만 하지 말고 8번처럼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겨라. 근데 8번들이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갑자기 막 입을 벌리면서 조용한 5번들이 이렇게 막 까불까불하게 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막 쉽게 얘기하고 경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7번들이 9번하고 살면서 답답해하다고 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9번들이 그죠? 이렇게 날개 4번도 개발해서 따뜻한 마음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남을 이해하려는 쪽으로 좀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애니어그램이 특히 직장에서의 적응으로 봤을 때, 직장 적응으로 봤을 때, 그죠? 일단 각자 내가 몇 번인지 나의 번호를 알아야 되겠고 어떤 날개를 많이 쓰고 성숙 방향인가 미성숙 방향인가 어디를 많이 쓰는가, 그죠? 성숙과 미성숙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궁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죠? 이 남녀 간의 궁합이라고 그러죠. 동양적인 사고인데, 그죠? 이 궁합. 그렇다고 궁합을 따져서 직장에 취업할 수는 없지만. 이 대체로 봤을 때 현대그룹 같은 경우가 그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님이 7번이십니다. 아주 명랑하시죠. 그죠? 권위를 별로 부리지 않죠. 그죠? 7번이면서 굉장히 노력도 하시고, 운도 많이 따르시고, 우리나라 한국 그죠? 경제 기반 잡는 데 그 일익을 담당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근데 참 재밌는 게 현대그룹은 창업주도 7번이었지만 그 정주영 회장님의 사모님이 9번이셨는데 부부가 그 후손들도 굉장히 그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님도 역시 9번입니다. 약간 이렇게 떡두꺼비 같이 생기셨죠. 그죠? 9번이시고 그리고 이 정몽준 씨 역시 9번. 좀 이렇게 지적인 느낌이 나지만 정몽준 씨도 9번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현대그룹에서 7번이신 분이 좀 안타깝지만 그 자살하신 분이 계셨죠. 정몽원 씨인가 그분. 아버지 인상을 많이 닮았었죠. 그죠? 이런 거.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정몽원 씨가 안타까운 게 아끼는 아들이었는데 그 금강산 그 프로젝트에 관여하셨다가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었죠. 그죠? 뭐 이런 거. 근데 현대그룹의 정몽원 씨가 7번인데, 그 뒤를 맡은 현정은 여사인가가 9번이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게 한 집안을 보면은 모든 번호가 우왕좌왕 모여있는 게 아니고 그 그룹에 맞는, 현대그룹의 특징이 약간 건설이라든지 몸으로 뛰어들어서 이렇게 씩씩하게 하는 그룹이죠. 그렇죠? 거기에 맞는 가족 구성원이 많고 또 직원들도 그런 분이 많다고 합니다. 어울린다고 하는 거. 근데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이 1번이셨다고 그래요. 1번. 그 아드님 이건희 씨가 5번이신데 배짱형 집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덩치가 크시죠. 마치 조선 왕조가 이성계가 배짱형이었다면은 그 기반 잡아놓고 배짱형 기반 잡아놓고 나니까 세종대왕님이 그죠? 그 글을 만드시고 펼칠 수 있게 한 세종대왕님은 5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한 것처럼 삼성그룹도 배짱형이 길을 닦아놓고 이건희 씨가 5번.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현대그룹이 자동차 만들고 할 때 삼성에서 벌써 약간 그 머리형답게 반도체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그 이건희 씨 그룹. 그래서 똑같은 인류대학을 나왔거나 뭐 실력이 있거나 삼성그룹에 들어갔을 때 이 코드가 잘 안 맞으면은 굉장히 활동하기 좋아하고 이런 분들 대척적인 정신인 분들 현대그룹이 더 맞겠죠. 견디죠. 삼성그룹 좀 완벽주의적인 거. 1번의 완벽주의와 5번도 못지않게 완벽주의들이죠. 그죠? 이런 거.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병철 회장님이 부르면은 왜 불렀는지 알고 간대요. 왜 그럴까요? 1번들은 완벽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1번이 나를 호출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걸 알고 가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부르면 더 무섭대요. 지식 추구형이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창의적인 것까지 짚으시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든, 그죠? 조직이든, 가정이든, 어쨌든 타고나는 뭔가가 있다. 성향이 있다. 그걸 애니어그램으로 본 것이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고 싶고 이렇게 마음이 약할 때가 있기 때문에 다만 내 조직에서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다면은 한번 좀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또 궁합이 또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틀로 삼으시면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기왕 궁합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시간이 날 때 제가 한 5분 정도만 정리해 볼게요. 8번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8번, 1번 같은 공격형들 이런 분들은 조금 나에게 숙이는 사람하고 궁합이 맞겠죠. 박정희 대통령 1번하고 유경수 여사 6번. 1번과 6번 궁합이 많이 맞습니다. 1번이 명령하면 6번이 따르고 1번이 왕이고 6번이 중전마마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1번하고 이제 6번하고 3번도 또 맞습니다. 공격형하고. 6번이 대체로 성실하기 때문에 공격형하고 맞죠. 또 3번도 6번을 많이 이뻐하죠. 얼렁뚱땅하는 사람들 6번에게 하기 싫은 거 딱 시켜놓고 나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3번, 6번도 잘 삽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6번 아내한테 어떻게 3번 남자 만났냐고 하면은 처음에는 아주 수상한 남자로 봤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뭐 끌리게 됐다 이런 거. 자기한테 없는 걸 좀 이렇게 사람들은 그죠? 끌리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3번, 6번이 캠퍼스 커플이면은 3번 노트 필기 안 해요. 6번 거 뺏겨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9번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죠? 대체로 5, 6번하고 맞는 그런 성향도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2번. 2번 같은 경우 뭐 특별히 어떤 형이 맞다기보다도 머리형하고 좀 부딪힐 소지가 있고 6번들이 2번이 남에게 퍼주기 좋아하는 2번이 머리형을 만나면은 2번, 3번 만나면 어때요? 좌절을 많이 하죠. 내가 설치고 남을 도와주고 생색내려고 했다는 걸 모르고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덮어 씌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머리형의 차분한 걸 배워야 되는 거죠. 4번들 같은 경우도 조금 그쵸? 이 4번들 뭐 특별히 어떤 번호나 살라는 건 없는데 케네디 7번, 4번 제클린 여사 4번하고 7번이 만나면 낭만적인 커플이긴 한데 누가 책임질 거냐에 대해서 둘 다 공주병, 왕자병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 7번들은 9번하고 살면 뒷받침 해주니까 조금 또 보완이 되고 근데 7번들이 5번을 무척 그리워하죠. 자기가 심사숙고한 5번으로 가기 힘들으니까 5번을 무척 좋아하는데 심지어 생각하기 싫어하는 7번들 중에는 병적인 5번을 몰라보는 경우도 있어요. 5번들이 생각에만 파묻혀가지고 막 궤변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7번들은 그걸 굉장히 똑똑하다고 보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느낀 건데요. 예를 들어서 4번. 남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외모나 어떤 재능 같은 걸로. 뭐 앙드레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패션계에서 거목이었고 그만하면 되게 성공하신 분이죠. 근데 4번들 중에서 아주 교묘하게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할 때, 그래서 움츠리는 사람인데 이렇게 뭐 작가가 된다거나 이랬을 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뭐 어떤 영화를 만들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의외로 섬찟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겉으로는 영화 제목이 뭔가 사회의 비리를 고발한다. 뭐 8번만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만들었을 때 겉으로는 사회의 비리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사실은 4번만의 그런 또 슬픔, 감정적인 거 이게 많이 녹아들었을 때 남들은 몰라요. 저 작가가 굉장히 그런 비리를 고발하는 걸 만들었구나. 근데 4번 작가의 진짜 속셈은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하는 거. 그 영화를 통해서. 이런 거는 아주 예리하게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제가 이걸 4번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모든 번호를 얘기할 시간이 없고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누군지를, 그죠? 내가 누군지를 정말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거를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회적인 이슈를 들고 나와서 그것도 어두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주 어두운 주제가 많습니다. 뭐 성폭력도 그렇고 굉장히 뭐 비리도 많고 한데 그게 맞다 치더라도 이제는 그거를 고발하는 시대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 나부터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자꾸 들춰내가지고 어떤 이슈를 만든다는 거에 진짜 속셈이 뭔지. 모든 번호가. 3번들은 그럼으로써 내가 대단히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든지, 8번은 내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든지, 4번은 인터뷰 한 번이라도 해서 내가 주목받고 싶어 하는 건지 아주 감쪽같이 속이면서, 왜냐면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마치 게임하듯이 내가 내 속셈을 모를 때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이거 너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거기까지 좀 따라잡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예,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는 게시판에서 다시 보조 설명을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